다 피해자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그냥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예, 공 교수님. 알겠습니다. 잘못하시고 이번에 기업의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안 의원님, 저 실효성 문제만 집단 소송제는 실효성 문제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죠.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집단 소송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2007년부터 소비자 기본법을 만들었는데요. 그 기본법 만들면서 집단 소송제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년에 걸쳐서. 근데 그게 결국 안 되고 집단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는 이제 50인 이하의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에서 분쟁을 해서 이제 소송 단계 전에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한 1년여의 기간 동안 집단 분쟁 조정을 약 70여 건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식품에 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면 식품은 단일한 피해를 집단적으로 유발시키고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식품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식품에 있어서의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소송제가 그러면 소비자에게 중요하지 않냐면 그렇지 않죠.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개별법에 다 들어가서 되면 또 다른 왜곡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모든 소비자 영역에서 소비자 기본법이라든지 그런 곳에 집단소송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집단소송이 성립하려면 법원에서 이것이 집단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다라고 하는 사전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식품에 관련된 것이든 또는 뭐 지금 대량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소비자 피해 문제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또 집단소송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소송제를 추진하되 이것이 개별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소비자 기본법에서 전체적으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식품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집단소송제가 마치 무슨 어떤 큰 해결책이라도 되듯이 계속 대책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특별히 어떤 효력이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 부분을 또 명확히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OEM 생산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표시제를 대책으로 내놓으셨는데 그것도 저는 약간 핀트가 빗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OEM 생산 방식은 모든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 것에 를 위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의 것들을 OEM 방식으로 생산해주고 있고 중국에서도 다양하게 OEM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과정과 OEM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과정과 다른 나라의 공장을 지어서 있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서로 다르다면 그것이 문제인 거지. 그 방식이 OEM이든 현지 공장이든 국내 공장이든 관계없이 식품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한 수준의 질관리와 안전관리를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책임이 기업과 정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OEM이든 아니면 현지 공장이든 일정한 그 질관리나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기능을 만들고 기업이 그것을 시스템화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지, 거기에 표시를 더 해가지고 그럼 OEM은 나쁜 거고 OEM 아닌 건 좋은 거냐, 또는 우리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 나라에서 수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먹는 거에다가 OEM이라고 찍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고려한 대책이 아니다. 아마 이런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조현미 본부장께서 보다 본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관리대책, 예방대책 쪽에 더 힘을 기울이고 거기서부터 안전책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런 방법론과 아마도 그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저 상품 표시를 좀 크게 한다라든가 아니면 집단소송제 같은 것은 결국은 규제, 즉 통제, 사후 대책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사전 대책까지 유도해내는 그런 방법론이 아닌가. 양쪽의 방법론이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집단소송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 조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점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단체 소송이 올해 아마 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집단 그 소송과 단체 소송이 소송법을 두 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륙이나 영미법 체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단체 소송의 하나 단점이 뭐냐면 금전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한테. 저희가 이거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먹을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국민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또 어느 나라보다도 높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집단 소송제를 통해서
이든지 또 무거운 처벌을 이번에 강화를 벌칙을 많이 했는데 이름으로 해서 제조업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어떤 안전한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예. 하자는 또 상징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구성 요건을 상당히 예. 좀 이제 제한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50인 이상이 예, 소송 50인 이상. 예, 예.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는 소송제에 대한 주장은 소비자 단체들이나 2004년도부터 해서 굉장한 주장들을 많이 했고 요구도 많이 했습니다. 예, 토론도 이 부분은요. 많았고요. 그런데 그걸 개별적으로 사안별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물론 겁니다. 그런 그래서 그 말씀도 부분에 대한 검토를 법무부의 같이 하셔야 된다는 의견도 거죠. 그런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뭐 국회에서 어차피 여야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지금 충분히 여론도 수렴도 하고 해서 여야가 또 제한적으로 근데 이게 하더라도 마치 제한적으로 또 할수 있도록 이번 과정에서 신중을 또 여러 기하겠습니다. 가지 논쟁이 재반복돼서 뭐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포괄적 집단소송제로 법무부 산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대한 문제는 뭐 쉽게 표현하면 징벌적 요소가 좀 있는 겁니다. 걸리면 망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정보 피해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인체